호랑이를 잡은 피리. 옛날 아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3가지 뿐이구나. 이걸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 잘 쓰도록 하거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는 지팡이, 둘째에게는 괴짝, 막내에게는 피리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집과 논밭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넓은 세상으로 나가 각자 살 길을 찾아보자. 삼형제는 성공해서 다시 모여 살기로 약속하고 3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큰아들은 왼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막내는 오른쪽 길로 떠났지요. 큰아들은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가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얻어먹고 날이 저물면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도 잠잘 곳을 찾지 못한 큰아들은 할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 어느 무덤가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바스락바스락 새벽녘쯤 무덤 뒤에서 소리가 눈을 떠보니 글쎄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우는 곧 해골을 꺼내 뒤집어 쓰고 풀쩍풀쩍 9번은 제주를 넘더니 순식간에 할머니로 둔갑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 여우가 어딜 가는 거지? 큰아들은 할머니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날이 밝자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마을의 어느 잔칫집으로 들어갔어요. 큰아들도 슬그머니 따라 들어갔지요. 집안은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로 떠들썩했어요. 어머나 할머니, 먼 길 오셨네요. 어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잔칫집 사람들은 할머니를 신부 옆자리에 앉히고 잔치상을 내왔어요. 할머니는 자기를 줄곧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신부를 슬쩍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부가 픽 쓰러지더니 정신을 잃고 깨어나질 못했어요. 잔치집은 곧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 못된 여우야, 지팡이 맛 좀 봐라. 갑자기 큰아들이 할머니를 지팡이로 마구 때렸어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감히 어르신을 때리다니. 사람들이 큰아들을 막으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래도 큰아들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서 할머니를 때렸어요. 순간 할머니는 깨갱깽깽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원래의 모습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신부가 멀쩡히 깨어나자 사람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의 목숨을 구했네. 이것이 고마움의 표시니 사양하지 말게나. 큰아들은 주인 영감이 준 돈자루를 들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둘째는 괴짝 하나를 달랑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가다가 남의 집 일도 해주고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잠시 쉬고 있는데 웬 처녀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도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둘째는 얼른 처녀를 괴짝 안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괴짝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얼마 가지 않아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둘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봐, 이리로 처녀가 도망치는 건 못 봤어? 둘째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여보시오, 이 짐 안 보이시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땅만 보고 가는데 보긴 뭘 보겠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자 도적들은 툴툴거리며 황급히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도적들이 멀리 가버렸으니 이제 나오세요. 괴짝에서 나온 처녀는 고맙다며 몇 번이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까 그 도적들이 저희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모두 빼앗아 갔답니다. 저는 간신히 도망을 쳤지만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둘째는 처녀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어요. 막내는 피리 하나를 달랑 허리춤에 차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가다가 심심하면 피리를 불고 힘들어도 피리를 불고 잠이 안 와도 피리를 불고 그렇게 밤낮으로 피리를 불며 다녔더니 어느새 피리를 아주 잘 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막내의 구슬픈 피리 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흥겨운 피리 소리에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오늘은 그냥 나무 밑에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막내가 막 누우려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게 모두 호랑이의 눈이었어요. 막내는 후닥닥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호랑이들도 한 놈, 두 놈 차례차례 목마를 타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맨 위에 올라간 호랑이 발이 막내에게 닿을락 말락. 어이쿠, 이제 난 죽었다. 큰형처럼 지팡이라도 있었으면 두들겨 패기라도 하지. 이럴 때 피리를 어디에 쓴담?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피리나 실컷 불어보자. 삐리리리. 막내는 구슬프게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이 모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막내는 옳거니 하며 이번에는 아주 흥겹게 피리를 불었어요. 삘리삘리 삘릴리. 그러자 호랑이들도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실룩셀룩 하면서 춤을 추지 뭐예요. 그 바람에 목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호랑이는 떨어져 죽고 맨 아래 호랑이는 그 위에 호랑이에 깔려 죽고 또 그 위에 깔려 죽고 또 그 위에 깔려 죽고 모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삼형제 중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지팡이 덕분에 얻은 돈으로 아우들과 헤어졌던 세 갈래 길에 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논도 사고 밭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둘째가 갈림길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큰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둘째는 괴짝 덕분에 만난 예쁜 처녀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살았어요. 막내는 피리 덕분에 얻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먼저 온 두 형과 형수님이 달려나와 막내를 반겨주었지요. 삼형제는 그렇게 한 집에 모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